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마지막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아시다시피 매우 이례적으로 미국의 최고위 관리들 3명이 동시에 어제 우리 한국에 왔어요. 하나는 방위비 협상으로 왔고요. 드하트 대표. 그 다음에 스티웰 차관보는 동아시아.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한미 동맹 문제를 협의하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크 이 경제 차관인데 이분은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참석자 왔어요.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간에 고위인사 3명이 동시에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만큼 한미 동맹 간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 이 산적한 현안들을 막는 것이 정상적인 외교 교섭을 통해서는 아니 되고 그야말로 전격적이고 비상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청와대로, 국회로, 외교부로, 국방부로 전부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급습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이렇게 현 정부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일시에 만나고 다닐까요? 제일 큰 것은 방위비 협상입니다. 오히려 지소미아보다도 미국은 현재 방위비 협상 문제를 긴급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를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의 방위비를 받아내가지고 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전격적으로 받아냈다. 그래서 이 한국의 협상 성공 사례를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다른 나라에 준용하기 위해서 방위비 압박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방위비는 약 5조 원 규모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5조 원 규모의 방위비를 내라. 이렇게 이제 밝혀졌는데 이번 드하트 대표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4조가 조금 넘습니다. 5조 한국 돈으로 5조가 조금 못 되는 이런 엄청난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전과 다른 점은 이제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한국 정부가 내달라. 그리고 괌이나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들을 한국에 전개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한국이 내달라. 이렇게 이 방위비 분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파 협정에 의해서 한반도 이외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점은요. 이 드하트가 6,000명의 주한미군도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6,000명, 5,000명, 10,000명 명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는 일체의 핵과 미사일 포기할 의사가 없고 오로지 고도화 작업에 아주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격 체계로서는 제대로 막아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반도에서의 안보 상황이 미국 간의 협상 그리고 남북 간의 정상회담 여러 차례 열렸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악화되고 있을 때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에게 엄청난 오판을 줄 수 있다. 이 6.25 전쟁 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에치슨 라인을 그었는데 그때 한국이 빠져 있었잖아요. 한국이 빠지다 보니까 김일성이가 이때 한국은 마지막으로 한번 쳐서 공산화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유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에치슨 라인입니다. 그것처럼 이번에 이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6,000명이나 되는 주한 미군을 뺀다고 하는 그 상징성 그 자체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위비 말고요.
그 다음 중요한 이슈가 바로 지소미아입니다. 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이미 스티웰 차관보가 이 태국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수상이 만나가지고 논의를 한 거 불과 11분밖에 되지 않는 논의지만 이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충분히 전달됐지만 이 일본 측에서는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이것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됐다, 이런 입장을 미국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수출 규제, 지소미아 우리가 원상 복귀되기 이전에 먼저 일본이 수출 규제 풀어라, 이렇게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는 완강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스티웰 차관보가 그리고 이 에이브럼스 주한미 사령관이 청와대에서 김현종이를 각각 70분간씩이나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리 정부는 끝내 지소미아 폐기할 의사가 없다,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지소미아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남을 위한 것이냐고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대한민국의 영토 보존을 위해서 중요하게 작동되는 것이 바로 지소미아고, 그 지소미아는 왜 한국과 일본 간에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중요한 북한 관련 정보를 우리가 상호 교환할 수 있어요. 공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북한이 본래의 비핵화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발의 수위를 이제 높여가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더군다나 금년 연말 김정은이가 스스로 설정한 이 연말이 지나면 김정은이가 보란듯이 내가 한 말이 빈말이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김정은이는 강공으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미국은 특히 이 지소미아 조건 없이 복귀하라, 이런 강한 압박을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정보, 이렇게 한일 간에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지소미아를 통해서 중국의 군사 팽창 징후를 파악해내는 데도 쓰고 싶어하는 겁니다. 왜? 일본과 한국의 도움이 없이는 이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이 동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이러한 세력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크리티컬한 정보를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소미아, 미국이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사실상 매달리면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종 차장이 딱 잘라서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주한미군 6,000년 빼자, 이런 얘기가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지금 튀쳐나왔다, 이렇게 조금 전에 언론에 보도했어요. 왜냐하면 드하트 대표가 국회도 들어가서 의원들을 만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드하트를 만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을 입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지소미아를 중시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지만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누차 밝힌 대로 여전히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북한이 역시 이번에 한미 연합 공중 훈련과 관련해서 강한 반대 의사를 강한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한미 연합 훈련 계획 이름 바꿔서 한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선언하냐, 말도 되지 않는다. 미국 북한의 인내심에는 이제 가까이 가고 있으며 인내심이 한계점을 가까이 가고 있고, 북한은 결코 미국의 무궁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권정근 전 북미국장 이제는 자리를 바꿔서 순회대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는 미국 간의 실무적 쪽에 권정근이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화를 발표한 거예요. 권정근 이름으로, 순회대사 이름으로. 그래서 이번 합동 군사훈련이 조미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그리고 북한이 이미 취한 중대 조치들을 제거하는 대로 떠밀 수 있는 데 대하여 한두 번만 강조한 게 아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이 북한이 한미 공중연합훈련을 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광기라고 이것을 비판하고 있고요. 이것은 점점 꺼져가는 북미 대화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행위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종의 벼랑 끝절레라고 볼 수 있죠.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현 정권이 잘못 결정을 내린 지소미아 파괴를 두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자체가 이미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한일 간의 갈등도 생각보다 오래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방위비 카드를 통해서, 방위비 증액 카드를 통해서 미국은 우리 한국을 쪼을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어요. 예,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협박한 걸로 봐서는 연말이 가까울수록 뭔가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 그 기회를 더 높여주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되지 않고 강력하게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을 타개하겠다는 말을 현 정권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